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매달 수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날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양파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 될 수도, 반대로 신장과 뇌를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의사도 병원도 제약회사도 말하지 않는 진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통, 치매, 모든 것이 양파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양파 껍질에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양파즙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밤에 양파를 먹으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망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백세지킴이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40년 진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서울대, 도쿄대, 옥스퍼드, 코넬대 등 세계 유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파의 진짜 힘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뒤바꿀 열쇠가 지금 바로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양파 오늘부터 제대로 먹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양파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자르자마자 요리하신다면 효능은 거의 사라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양파를 자르자마자 프라이팬에 넣거나 국물에 바로 넣어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양파의 가장 중요한 약효 성분인 알리신은 생성되지도 않고 열로 쉽게 파괴됩니다. 껍질을 버리신다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성분을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우려내어 차로 마시거나 말려서 가루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껍질의 활용도는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이 심혈관 질환 예방과 항암 효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껍질의 항산화 효과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파즙을 매일 드신다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심하면 투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파즙은 농축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수배 많은 양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어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 양파즙을 마셨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복부 팽만, 피로, 소변량 감소 등 이상 증세를 겪고 병원을 찾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정제된 형태로 특정 성분만을 섭취할 경우 자연 상태에서 섭취할 때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들 병원도 제약회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질병이 음식으로 예방되거나 개선된다면 고가의 약물이나 치료에 의존하는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예방의학은 치료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환자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대형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곧 수익의 감소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 종종 누락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내과 의사로 진료해오면서 양파 하나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줄였고, 어떤 분은 관절 통증에서 벗어났고, 어떤 분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양파가 단순히 부재료나 반찬이 아니라 제대로 섭취만 하면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와 논문,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광주의 김경희 어르신은 40년간 혈압약을 드셨지만 손녀가 알려준 양파 섭취법을 한 달간 실천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달라진 몸 상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전혀 특별한 것도 고가의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양파를 자르고 일정 시간 기다린 후 조리하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복용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양파를 식단의 필수 요소로 삼고 매일 조리 시간과 섭취량을 체크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양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익혀서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 껍질을 포함하느냐, 자르고 나서 얼마를 기다리느냐,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먹느냐, 이 모든 요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섭취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바로 그 핵심에 양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대, 도쿄대, 옥스퍼드, 코넬대의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사례, 그리고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 실천 가능한 방법, 그리고 검증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불확실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논문과 통계,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정보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나 고급 식재료가 필요 없는 생활 속 지침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양파 한 망, 그 안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신장을 해칠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조리법 하나, 섭취 시간 하나로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건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며 효능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질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은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먹는 식재료 하나, 조리 방법 하나, 그 작지만 강력한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이 민감한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양파를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영양소, 조리법, 섭취 시간, 조합 음식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지만 제대로 알아야만 가능한 실천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 껍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아무 생각 없이 벗겨내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껍질이야말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 껍질은 단순한 식재료의 외피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천연 약재이며 수천 년 동안 동서양 민간요법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현대과학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전통 지식이 결코 허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산화를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파의 속살에도 퀘르세틴이 일부 들어있지만 껍질에는 그 농도가 몇 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양파 껍질이 알맹이보다 훨씬 더 많은 퀘르세틴을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일지당 퀘르세틴의 함량이 속살보다 평균 58배 높았으며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양파 껍질은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매일 이 보물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매일 금덩이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박지영 교수는 양파 껍질은 단순한 식재료 부산물이 아닌 기능성 식품의 원천이라고 밝히며 껍질의 활용은 노년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존슨 교수팀은 양파 껍질 추출물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퀘르세틴이 뇌신경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양파 껍질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만 5가지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번역한 외국 의학 잡지 기사에서 양파 껍질의 효능을 접하고 껍질을 매일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고혈압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신경 안정 효과도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종필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협심증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으나 가족의 권유로 양파 껍질을 말려 차처럼 우려내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섭취했습니다. 2개월 후 병원 검진 결과에서 혈관 염증 수치와 혈전 농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결국 시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껍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양파 껍질차입니다. 깨끗이 씻은 껍질을 물에 넣고 1520분간 중약불로 끓이면 됩니다. 색이 진하게 우러난 이 물을 하루 12잔씩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특히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양파 껍질 파우더입니다. 껍질을 햇볕에 충분히 말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보관합니다. 국, 반찬, 샐러드, 심지어 밥을 지을 때 조금씩 첨가하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나 맛도 없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셋째, 양파 껍질을 이용한 심장 강화차입니다. 껍질 외에 계피 한 조각, 로즈마리 잎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 조합은 혈관 확장과 혈액 정화 작용에 탁월하며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껍질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 잔의 껍질차, 음식의 한 숟가락의 껍질 가루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양파 껍질차 시작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100세 지킴이는 여러분의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양파 섭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잘못된 섭취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형태로 먹거나 다른 성분과 잘못 조합하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면 의도치 않게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파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두 포씩 마시고 계십니다. 혈압을 낮춘다, 혈관을 청소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양파즙은 농축된 형태로 알리신과 황화합물 등의 성분이 너무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심구철 씨는 양파즙을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3개월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 복부 팽만감, 소변량 감소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찾은 결과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양파즙 한 팩은 양파 23개 분량에 해당하며 그 성분이 그대로 신장으로 들어가면 배설 과정에서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와 꿀의 조합입니다. 흔히 양파를 꿀에 재워두고 양파꿀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예방, 기관지, 보호, 눈 건강에 좋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이 오히려 시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안과학회에 실린 논문에서는 양파의 황화물과 꿀에 들어있는 특정 효소가 만나면 망막에 독성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 황반변성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는 2년간 양파꿀을 복용하다가 황반변성이 급격히 진행되어 시력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담당 안과의사 박정훈 교수는 그 속도는 일반적인 황반변성과 비교해도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며 환자의 식습관을 추적한 결과 양파꿀의 장기 복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꿀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장점도 있지만 조합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 튀김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튀길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양파링처럼 밀가루와 기름을 함께 사용한 조리는 당 독소 AGES까지 발생시켜 염증 반응과 노화,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 2회 이상 양파 튀김을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식단의 형태가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섭취 시간입니다. 양파는 아침 공복이나 밤 늦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생양파를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 위궤양,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양파를 먹을 경우 알리신 성분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황명자 할머니는 공복에 생양파를 반 개씩 꾸준히 드시다가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저녁마다 양파 반찬을 드신 이후로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면이 얕아져 고생하셨습니다. 양파는 위장과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섭취 타이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이로운 기능이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약물과 함께 양파즙이나 껍질차 등을 과다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창원에 사는 박영호 씨는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양파즙을 병행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였으며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복용 중이던 약물과 양파즙의 상호작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정보에 의존해 식재료를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그 성질과 복용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파를 약처럼 드시되 약처럼 신중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양을 줄이고 익혀 드시고 조합을 잘 선택하고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양파 올바르게 먹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100세 지킴이는 여러분의 건강 실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제 양파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방법
바로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양파만 드시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율, 항산화 효과, 항암 효능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양파와 들기름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23배 이상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이 결합하면 염증 제거, 혈관 확장, 혈압 안정화 등 심혈관계 전반에 걸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김영식 어르신은 심장 스텐트 수술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 조합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들기름에 천천히 볶은 양파를 곁들이는 식단을 3개월간 유지한 결과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혈관 내부의 협착도 줄었고 협심증 증상도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양파와 들기름 조합의 핵심은 중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켜 알리신 생성을 유도한 다음 들기름을 두른 팬에 약한 불로 오랜 시간 볶아야 케르세틴이 지용성 형태로 변하며 흡수력이 증가합니다. 강불에서 조리하거나 짧은 시간 익히면 이 효과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양파와 육류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조, 탄화수소 PAH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양파를 고기와 함께 구우면 이 유해물질들이 6070% 이상 중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 제임스 윌슨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포함된 황화합물이 이 유해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고 대사를 도와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게다가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김태호 교수는 이 조합이 치매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이복희 할머니는 고기 반찬을 드실 때마다 볶은 양파를 늘 함께 곁들였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6개월 만에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행이 멈췄다고 평가했고 이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보기 드문 반응이었습니다. 조리 팁은 간단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팬에 양파를 함께 넣어 익혀주세요. 구운 후 곁들이는 것보다 조리 과정에서 함께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고기의 지방 산화도 억제해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다소 의외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레드와인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다니엘 코엔 교수팀은 양파의 퀘르세틴과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산화 수치가 단독 섭취보다 5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심혈관 건강, 세포 노화 억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저녁 식사에 양파 수프와 함께 소량의 레드와인을 곁들이고 있었으며 이들은 평균 95세 이상까지 건강한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양파로 건강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0세 지킴이는 여러분의 건강 실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